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존심의 역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톱 기사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중국이 주도해서 미국과 협상하기를 원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후 사정을 잘 정리해 놨네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들을 이렇게 좀 꼼꼼히 읽어보게 되면은 사실 취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주류 언론들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그래도 경제 전문지인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좀 사실 취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굉장히 좀 정직하게 다룰 만한 공정한 그런 취재를 그래도 많이 하는 그런 신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렇게 좀 한번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자,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또 다른 무역 전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됐지만 자존심 전쟁, 프라이드 전쟁으로 이렇게 비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굴복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듭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양보할 의도가 없다 이런 부분을 금요일 날 본인의 SNS인 트루스에서 여러분들 확고하게 밝혔기 때문에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은 중국은 트럼프와 협상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이제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무역 전쟁으로 그렇게 발전됐기 때문에 양국이 무역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소통이 정체되어 있어서 관세 보복의 장기 사이클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와 시진핑은 압박과 자존심의 역설에 갇혀 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항복하거나 양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 톱 기사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면 이제 미 정치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미국 정치에 투자할 의향을 가진 사람들도 관세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문을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아주 확고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은 상황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보복 관세를 34% 때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본 관세 10% 그리고 상호 관세 34% 총합 54%에 대해서 중국이 34% 정도의 보복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다시 트럼프 여러분들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다시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60%를 넘는 겁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중국은 잘못 플레이를 했고 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금요일자 원문은 오늘 방송의 다른 섹션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니까 당신들이 잘못했다. 당신들은 나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 그렇게 원하면은 내봐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때려 가지고 미국 시장에 중국 상품을 완전히 아웃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인 거죠.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예. 뭐 대단한 그런 일인 거죠. 예.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관세 전쟁, 무역 전쟁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중국 측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중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미국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게 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오판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 신중하고 낙관적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에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트럼프 행정부도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시진핑 측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페타닐 문제를 거론했을 때도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그런 좀 과장된 언사를 정치적 목적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팀과의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워싱턴의 가장 강력한 적수인 중국은 관망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상황을 완전히 오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참 상황 판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아, 이 양반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다뤘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된 언사를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다. 페타닐에 대한 문제 20% 정도 관세를 때렸을 때 조금 화들짝 놀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협상을 추진했어야 됐던 거죠. 예. 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장에 중국을 아웃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략적 디커플링인 거죠. 미국 경제가 중국 상품에 특별하게 많이 의존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 중국이 미국 시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럼 이제 막대한 이런 무역수지 흑자를 중국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수출 시장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거나 크게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수요일 날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한 34% 추가 관세로 인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이전엔 이전 20%의 관세와 부과금을 고려하게 되면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평균 수입 관세가 76%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2018년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첫 번째 무역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2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한 경제학자는 속내를 확실하게 드러내는데 트럼프의 초선 당시에 무역을 책임지고 있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사용했던 용어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선포한 것이다. 당신들 미국 시장에서 나가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날 자신의 SNS에 쓰인 트루스에서 여러분들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상황이 많이 악화가 되면은
중국 시장에 당신들이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는 카드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데 중국은 또 큰 나라고 하니까 너무 저자세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과도한 구혼자처럼 비춰지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지만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인 거죠. 시 주석은 과도한 구혼자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너무 일찍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되면은 중국인들에게 약한 지도자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실렸네요. 만일 이제 현재 상태의 관세가 그대로 집행이 되고 더 이상 추가적인 협상이 없으면은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절반으로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트럼프 당선부터 시간이 꽤 많았는데 중국 측 인사들이 상황을 오판을 한 겁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한테도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심대한 거죠. 상황을 오판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타넬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중국이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에게 20% 이런 관세를 인상할 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상황을 완전히 오판한 거죠. 관세를 매겨가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중국의 관방세에 대해 관세 인상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미국의 자본시장을 폭락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중국 측 관리들이 갖게 됐고, 그 관리들은 트럼프가 중간에 탄핵되어 물러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미국 시장 정권 시장의 하락세를 보이고, 그리고 AI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가 여러분들 뜨면서 동양은 상승하고 서양은 쇠퇴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제 좀 과대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참 잘해야 되는 거죠. 중국 측이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본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옳고 미국이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협상에 미온적이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악화가 된 거고, 그리고 보복 관세를 때린 겁니다. 보복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략적 디커플링에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시장의 접근성을 현저히 줄여버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지막 여러분 결론이, 현재로서는 미중 관계의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베이징이 아닙니다. 카드를 트럼프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중심의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도 거의 일치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